백만 새마을 가족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지난 조선일보에 나섰던 기사입니다마는 해외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대폭 줄이고 새마을 명칭도 삭제하겠다. 이 기사가 9월 15일 날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그 후에 왜 한국당이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 새마을 가족이 300만이 적폐 주인공이냐, 왜 이걸 따져주질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전화로 또 항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만 보고 저희들이 또 행동하기가 좀 그래서 좀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이 기사가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새마을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미 129개국에 인정을 받고 있고 그 교육과 또 그에 대한 기술을 전수해주고 상당한 대한민국의 가치의 국민의 정신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있는 유일한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새마을을 적폐로 해서 사업을 전면 중단 내지는 축소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이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적폐의 대상을 이 국가 전체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기준점을 뒀는지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사에 난 것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나라가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129개 나라, 현재는 38개 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 사업이 코이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코이카 사업이 26개 사업 중 16개 사업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637억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가 주관하고 있는 ODA 사업이 100억씩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내년도 예산에 27억을 전면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정부의 새마을을 보고 있는 하나의 적폐의 현실이라는 생각입니다. 300만 우리 새마을 가족 여러분들이 흥분하다 못해서 왜 한국당이 이것을 제대로 따져주지 않느냐, 이런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제 국감이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면서 어제 농해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실무자들에게 이 상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우리 새마을 가족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새마을 가족 300만을 적폐 대상으로 보고 이와 같은 정책적 행위를 한다면은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코드에 맞는 그런 개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이 새마을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이 대한민국이 자원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129개국으로부터 인정받고 기술을 제휴하고 전수할 수 있는 한국의 자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새마을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봐야 되고 한강의 기적도 새마을에서 전 만들어졌다고 보고, 그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그것도 새마을 정신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데,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자산, 국민의 정신운동을 왜 문재인 정부가 적폐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중단을 하고 축소를 하고 있는지 국민한테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밝혀야 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 농업 문제는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고 그랬습니다. 한국의 농업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새마을이라는 농업 골간의 한국 농업을 해외 전수하는 것마저 적폐의 대상으로 놓고 중단을 시키고 있는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참으로 도를 넘어서 이제 국민의 저항만 남아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업. 마이크가 안 나오지? 네, 정호택 대표께서 말씀 주셨지만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피감으로 하는 운영이 그 일정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이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 안보 문제, 그다음에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속의 문제를 잘 다루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뜻깊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저희들도 원내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 수업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 국감이 이제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국감인데 임기 5개월 만에 이 정부의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북핵 위기로부터 비롯되는 안보 문제, 그 다음에 한미 FTA 그 재협상의 시급한 과제, 그리고 아주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는 주요 산업 구조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가 제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심지어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조차 개최 현황이 제로입니다. 정말 정작 챙겨야 될 일들은 제대로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오로지 적폐청산,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는 이 정권의 5개월의 국정 운영, 무능한 것을 저희들이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어제 금융위 국감에서도 드러났지만 이제 서민까지 울리는 서민 대란을 초래할 그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고 금리를 24%까지 내리는 정책이 내년 1월부터 실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달 뒤에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현실인데, 최고 금리를 24%로 내리게 되면 35만 명의 서민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으로 5년 동안 20%까지 중고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빛 좋은 그런 정책을 내세워서 표를 많이 얻으셨습니다만 20%까지 내리게 됐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하게 되면 107만 명의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금융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서민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그런 정책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금융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해보고 아주 사실은 굉장히 경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대로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익은 그런 정책, 졸속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서민을 멍들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고리 569기 중단 결정 만약에 내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원자력 분야에서 거의 우리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원자력 산업의 첨단 분야에 우리가 종주국과 비슷한 그런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권도 종주국에서 태권도를 우리가 하지 말자, 안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과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출범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20일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90일간의 활동을 종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신고리 오리코기는 민간 사업자가 이미 공정률 30% 중단 시에 영구히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이 1조 6천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중단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직권남용, 배임, 그리고 헌법 위반에 의한 정치적 책임 여부는 중단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산업위에서 저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끝없이 산업부 장관에게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로부터 문서로 제출받은 법적 근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가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정부의 답변은 공론화 결과가 나온 후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절차를 밟고 의사결정 내용의 이행을 위해 기존 법률 체계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 제도를 보완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신고리 오리고기 공사 중단부터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산업부 장관이 인정을 한 셈입니다. 이후 신고리 오리고기가 영구 중단된다면 민형사상 책임, 헌법 위반에 의한 정치적 책임, 또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90일간 중단된 데 대한 똑같은 민사 형사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잠정적으로는 아마 당론으로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의 수사 행태를 최근에 살펴본 결과 과연 기존 검찰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실어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아주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검찰 수사 역량이 결집되어 있는 특수부와 공안부서에 집중이 배당이 되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640만 불 수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형사 6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전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는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반면에 같은 고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수사 의지를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배당에서부터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원래 대통령의 부정부패 사건을, 대통령 직권의 부정부패 사건을 기존 검찰이, 대통령이 임명된 기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나온 제도적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검찰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야당이 처장 후보 추천을 하고, 한 명을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그런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정부의 진상조사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된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 그 다음에 문체부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는 무법입니다. 두 부처 모두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교육부는 장관 결재로 설치가 됐고, 문체부는 훈령을 제정해서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정책, 사업 관련 협의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책임과 의무가 부과될 여지가 있어 반드시 법령상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은 편법입니다. 조사위는 자문기구이고 실질적인 조사는 교육부는 진상조사 TF, 문체부는 기간제 근로자인 전문위원회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필요시에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지만 문체부는 전문위원을 두고 있고 이미
검사 1명을 파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별도 기구에 의견을 들어서 자문하는 것이라면 자문위원회로서의 자격은 물론 조사위원회의 존립 의미 자체를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더구나 문체부 진상조사위는 행정기관위원회법상 조사를 할 수 없으니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전문위원을 뽑아서 이들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분명 헌법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상조사위원회 권한은 촉법입니다. 문체부 진상조사위의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서 관련 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겁박을 하고 또 하지 못하게 돼 있는 조사 사실을 공표하는 등으로 행정조사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비, 수당 등 비용 지출 관련해서 교육부는 기재부에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지침에 따라 1시간에 10만 원, 2시간에 15만 원 등의 회의비를 지출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지침은 법령으로 설치된 위원회에 적용되는 것인 바 등이라는 수식어는 동등하거나 같은 범죄의 대상을 포괄할 때 붙이는 것으로 교육부의 주장과 같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장관의 결지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주장은 교육부가 고집한다면 장관의 말이 곧 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논리적인 모순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당에서는 이와 같은 다른 상임위도 아마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 근거가 없는 진상조사위원회는 마땅히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찬성 의견을 이렇게 찻대기로 조작했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건 진상조사위에서 한 것이 자기는 잘 모르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뒤늦게 받은 서류를 좀 분석해 보니까 교육부 장관 산하 TF팀에서 기획하고 조사하고 발표 자료까지 다 만들고 진상조사위는 단순히 서면으로만 의결한 이런 정황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렇다면 교육부 장관은 허위 증언 아닌가 이런 생각되고 앞으로 좀 더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 국감까지 해서 좀 따져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금 이은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체위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거기 조사위의 전문위원도 두고 그리고 검사도 1인을 파견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둔 것까지는 이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검사 1인을 파견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와 철저히 좀 따져볼 일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관리 일원화 특위 활동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 물관리 일원화의 요체는 국토교통부에 있던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서 일원화한다는 얘기, 수량과 수질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는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해야 될 부서입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가는 업무는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물그릇 확보, 다시 말해서 댐 건설, 제방, 축조, 준설, 그리고 도시 내 상하수도 관련된 인프라, 도시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업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환경부로 이관된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그야말로 국토부, 건설부의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토목 업무를
수토목 업무를 완전 이관받아서 건설 개발 업무와 감시 기능을 같이 한다는 얘기인데, 기존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수질관리 업무조차도 제대로 못했던 환경부입니다. 3.2조라는 수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녹조라떼를 자처해놓고도 마치 그것을 4대강 보호를 축조로 해서 생긴 것처럼 호도하는 이 현상에 동조하는 환경부의 국토부의 물관리 업무를 일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위위원님들 이 점 명심해서 제발 잘못된 정부의 방향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를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 안보 문제, 그다음에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 속의 문제를 잘 다루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그 뜻깊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저희들도 원내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 수석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 국감이 이제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국감인데 임기 5개월 만에 이 정부의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북핵 위기로부터 비롯되는 안보 문제, 그다음에 한미 FTA 그 재협상의 시급한 과제, 그리고 아주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는 주요 산업 구조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가 제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심지어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조차 개최 현황이 제로입니다. 정말 정작 챙겨야 될 일들은 제대로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오로지 적폐청산,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는 이 정권의 5개월의 국정 운영, 무능한 것을 저희들이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어제 금융위 국감에서도 드러났지만 가져주지 않느냐, 이런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제 국감이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면서 어제 농해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실무자들에게 이 상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우리 새마을 가족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새마을 가족 300만을 적폐 대상으로 보고 이와 같은 정책적 행위를 한다면은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코드에 맞는 그런 개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이 새마을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이 대한민국이 자원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129개국으로부터 인정받고 기술을 제휴하고 전수할 수 있는 한국의 자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새마을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봐야 되고 한강의 기적도 새마을에서 전 만들어졌다고 보고, 그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그것도 새마을 정신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데,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자산, 국민의 정신운동을 왜 문재인 정부가 적폐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중단을 하고 축소를 하고 있는지 국민한테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밝혀야 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 농업 문제는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고 그랬습니다. 한국의 농업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새마을이라는 농업 골간에 한국 농업을 해외 전수하는 것마저 적폐의 대상으로 놓고 중단을 시키고 있는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참으로 도를 넘어서 이제 국민의 저항만 남아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지? 네, 정우택 대표께서 말씀 주셨지만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피감으로 하는 운영이 그 일정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이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에 몇만 새마을 가족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지난 조선일보에 나섰던 기사입니다마는 해외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대폭 줄이고 새마을 명칭도 삭제하겠다. 이 기사가 9월 15일 날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그 후에 왜 한국당이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 새마을 가족이 300만이 적폐 주인공이냐, 왜 이걸 따져주질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전화로 또 항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만 보고 저희들이 또 행동하기가 좀 그래서 좀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이 기사가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새마을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미 129개국에 인정을 받고 있고 그 교육과 또 그에 대한 기술을 전수해주고 상당한 대한민국의 가치의 국민의 정신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있는 유일한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새마을을 적폐로 해서 사업을 전면 중단 내지는 축소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이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적폐의 대상을 이 국가 전체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기준점을 두었는지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사에 난 것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나라가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129개 나라, 현재는 38개 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 사업이 코이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코이카 사업이 26개 사업 중 16개 사업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637억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가 주관하고 있는 ODA 사업이 100억씩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내년도 예산에 27억을 전면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정부의 새마을을 보고 있는 하나의 적폐 현실이라는 생각입니다. 300만 우리 새마을 가족 여러분들이 흥분하다 못해서 왜 한국당이 이것을 제대로